지난 시간에요. 길이와 무게를 비교하는 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오늘 비교하기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선생님이랑 넓이와 담을 수 있는 양을 비교하는 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오늘의 꼭꼭 약속 살펴보고 얼른 바다 친구들 만나러 가볼까요? 얘들아! 나 편지 받았다. 나도 편지 받았다. 내 편지가 더 크네 뭐. 무슨 소리? 내 편지가 더 커. 쑥쑥아, 누구 편지가 더 큰 것 같아? 글쎄,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내 편지가 더 크다니까! 내 편지가 더 커. 딱 보면 모르겠어? 누구의 편지가 더 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꼭꼭이와 쏙쏙이의 편지 중에 누구의 편지가 더 큰지 알기 위해서는요. 넓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넓이 비교하는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스케치북과 공책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넓어 보이나요? 스케치북인 것 같다고요? 우리 친구들 눈으로도 잘 찾았는데요. 넓이 비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물건을 서로 겹쳐 보아야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겹쳤을 때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이 더 넓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넓이 비교하는 말을 알고 있나요? 넓이를 비교할 때는 넓다와 좁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비교하면 돼요. 스케치북과 공책을 겹쳤을 때 스케치북에 남는 부분이 있으므로 스케치북은 공책보다 넓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공책은 남는 부분이 없으므로 공책은 스케치북보다 더 좁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수첩까지 보태어 세 물건의 넓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도 가장 먼저, 그렇죠. 세 물건을 서로 겹쳐야 해요. 이렇게요. 겹쳤더니 공책은 수첩보다 넓고 스케치북이 공책보다 넓으니 세 물건 중에서 스케치북이 가장 넓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 공책이 스케치북보다 좁고 수첩이 공책보다 좁으니까 세 물건 중에서 수첩이 가장 좁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넓이 비교하는 말에는 넓다와 좁다가 있다는 것 꼭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들, 여기는요, 고양이들이 사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는 고양이들은요, 넓이 비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물건들의 넓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회색 고양이에게 말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고양이야, 물건을 보여줘. 와, 우리 고양이가 보여준 물건은 예쁜 공책이랑 달력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넓고 어느 것이 더 좁은가요? 물론 두 물건을 서로 겹쳐 보아야 정확하게 넓이를 비교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눈으로 넓이를 비교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생각했어요? 자,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큰 소리로 딴딴! 달력은 공책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공책은 달력보다 더 좁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하얀색 고양이에게 가보도록 할게요. 고양이야, 물건을 보여줘. 와, 우리 고양이가 보여준 물건은요, 손거울이랑 컴퓨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넓고 어느 것이 더 좁은가요? 넓다와 좁다를 사용해서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얘기해봐요. 딴딴! 컴퓨터는 손거울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손거울은 컴퓨터보다 더 좁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예쁜 목소리로 잘 말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갈색 고양이에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고양이야, 물건을 보여줘. 자, 갈색 고양이가 보여준 물건은요, 칠판, 창문, 그리고 액자예요. 물건의 수가 3개인데, 그렇다면 우리 가장 넓다와 가장 좁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 물건들의 넓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준비됐죠? 큰 목소리로 딴딴! 칠판, 창문, 액자 중에서 칠판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액자는 가장 좁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배운 내용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쑥쑥 문제 푸는 힘을 키워요. 교과서 내용 학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동훈의 모듬은 5명이고 소영이네 모듬은 2명이래요. 동훈의 모듬원의 수가 더 많네요. 이때 두 돗자리에 어떻게 앉으면 좋을지 알아보라는 문제예요. 자, 밑에 그림을 보니까 돗자리가 2개가 있네요. 파란색 돗자리, 빨간색 돗자리. 두 돗자리 중에 어느 것이 더 넓은가요? 두 돗자리를 겹쳐본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파란색 돗자리가 더 넓다는 것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두 친구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동우가 얘기합니다. 기역과 니은 돗자리 중에서 더 넓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파란색 돗자리. 기역 돗자리야. 자, 그리고 소영이가 얘기해요. 기역과 니은 돗자리 중에서 더 좁은 것은? 그래요. 빨간색 돗자리인 니은 돗자리야 라고 해주면 되겠죠. 다시 동우가 얘기합니다. 우리 모듬 사람수가 5명으로 더 많으니까 어느 돗자리에 앉으면 좋을까요? 그래요. 더 넓은 돗자리에 앉으면 좋겠죠? 그래서 기역 돗자리에 앉으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소영이가 우리 모듬 사람 수는 2명으로 더 적으니까 어느 돗자리? 그래요. 더 좁은 돗자리에 앉으면 되겠죠? 니은 돗자리에 앉으면 돼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친구들, 우리 넓이 비교 공부했으니까요. 다시 바다 친구들 만나러 가볼까요? 이렇게 겹쳐보면 누구의 편지가 더 넓은지 알 수 있어. 꾹꾹이의 편지가 조금 더 크네.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치. 그런데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 둘 중 어느 컵에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을까요? 글쎄,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소리! 오른쪽 컵에 더 많이 담을 수 있지. 이것도 컵을 겹쳐보면 알 수 있을까? 그런가? 편지에 적힌 문제는 양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건 넓이처럼 겹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양을 비교하는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느 컵에 많이 담을 수 있는지 담을 수 있는 양을 비교해 보도록 해요. 가장 먼저 2번 컵에 선생님이 주스를 가득 채워보도록 할게요. 가득 채웠어요. 그럼 가득 채운 이 주스를 1번 컵에 모두 부어보도록 할게요. 부었더니 1번 컵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이제 어느 컵에 많이 담을 수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양을 비교하는 말을 알고 있나요? 양을 비교할 때는 많다와 적다를 사용하여 이야기하면 돼요. 2번 컵에 가득 채운 주스를 1번 컵에 부었는데도 1번 컵은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1번 컵이 2번 컵보다 담을 수 있는 양이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2번 컵의 1번 컵보다 담을 수 있는 양이 적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친구들, 세 통의 양을 비교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아봐요. 여기 가나다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디에 물이 가장 많이 담겨 있나요? 나라고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물의 높이가 높잖아요. 이렇게 통의 크기가 같을 때는 물의 높이가 높은 것이 더 많이 담긴 것이에요. 자, 그럼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보도록 할까요? 가에 담긴 물의 양이 가장 어때요? 높이가 낮으니까 그래요. 가장 적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에 담긴 물의 양이 가장 어떻습니까? 높이가 높으니까 가장 많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요, 컵의 크기가 다를 때 양을 비교하는 방법 공부해 보도록 해요. 여기 컵 3개가 있어요. 어느 컵에 주스가 가장 많이 담겨 있을까요? 2번인 것 같다고요? 양을 비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같은 컵 3개에 각각의 주스를 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컵에 있는 주스를 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번 컵에 있는 주스를 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번 컵에 있는 주스를 부어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다른 컵에 들어있던 주스를 크기가 같은 컵에 부었더니 이제 어느 컵에 주스가 가장 많이 들어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3번 컵이죠? 왜냐하면 3번 컵의 주스의 높이가 가장 높잖아요. 그럼 양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면 3번 컵에 담긴 주스의 양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컵에 담긴 주스 양의 높이가 가장 낮으니까 1번 컵에 담긴 주스의 양이 가장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맛있는 밥. 친구들, 여기는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부엌이에요. 여기서도 넓이와 양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창문, 액자, 그리고 달력이 있어요. 자, 그럼 달력이랑 액자 중에서 더 넓은 것은 무엇인가요? 두 물건을 서로 겹쳐본다고 생각했을 때 달력이 남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맞아요. 달력이 더 넓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달력이랑 창문 중에서는 어느 곳이 더 넓은가요? 맞아요. 창문이 더 넓죠? 그럼 이 셋 중에서 무엇이 가장 넓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얘기해 볼까요? 딴딴! 창문, 액자, 달력 중에서 창문이 가장 넓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양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주전자랑 요구르트 그리고 컵이 있죠. 그럼 친구들, 주전자랑 컵 중에서 담을 수 있는 양이 더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컵이에요. 컵의 크기가 더 작잖아요. 그럼 컵이랑 요구르트 중에서 담을 수 있는 양이 더 적은 것은 딩동댕동 요구르트겠죠? 요구르트가 더 크기가 작잖아요. 그럼 셋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담을 수 있는 양이 적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얘기해 볼까요? 딴딴! 주전자, 요구르트, 컵 중에서 담을 수 있는 양이 가장 적은 것은 요구르트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 최고! 그럼 여기서 쏙쏙 퀴즈! 주전자, 요구르트, 컵 중에서 담을 수 있는 양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배운 내용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쑥쑥 문제 푸는 힘을 키워요. 교과서 내용학습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이 많이 담긴 것부터 차례로 1, 2, 3, 4를 써보라는 문제예요. 자, 밑에 보니까 컵이 4개가 있는데 담긴 물의 양이 많은지 알려면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뭐? 첫 번째는 물의 높이. 두 번째는 맞아요. 컵의 크기. 자, 그럼 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거 무엇인가요? 보니까 1등, 그리고 2등, 3등, 4등이죠.
자, 그러면 컵의 크기가 큰 거는? 이거 2개잖아요. 그런데 이거 2개 아까 높이에서 1등, 2등 아니었어요? 그러면 순서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이 가장 많이 담긴 것은 크기도 크고 높이도 높은 이 컵, 1등.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렇죠, 2등이죠. 자, 그리고 2개 남았는데요. 컵의 크기 같으니까 높이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3번은 그렇죠, 얘가 되겠고요. 마지막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신나는 리듬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해요. 넓이 비교하는 말 넓다, 좁다. 양을 비교하는 말 많다, 적다. 더 좁은 것은 무엇인가요? 색이 달력보다 더 좁아요. 가장 넓은 것은 무엇인가요? 축구장이 가장 넓어요. 주전자는 노란 컵보다 담을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요. 담을 수 있는 양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가요? 양동이가 가장 많이 담겨요. 우와, 이제 자신 있게 넓이와 양을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넓이와 양을 비교하는 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 머릿속에 꼭꼭 기억하기로 쏙쏙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